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현대의 플래그십 전기 SUV인 아이오닉 9 시승입니다. 오늘 제가 시승해볼 차량은 항속형과 성능형 중에서 성능형 4WD 차량이고요. 그 중에서도 캘리그라피 트림입니다. 현재 보시고 있는 차량은 이오누스 그린펄 컬러입니다. 아이오닉 9의 외장 컬러는 총 10가지, 유광은 7가지, 무광은 3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이오누스 펄 그린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보지 못했었던 컬러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자연광을 받았을 때는 펄감이 은은하게 이렇게 은하수처럼 떨어지면서 굉장히 독특한 색감을 가지고 있고요. 참고로 아이오닉 9의 외장 컬러는 사계절과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컬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의 이 GMP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전기차답게 이렇게 파라메트릭 픽셀 클리어 타입의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봤을 때는 클리어청으로 한 번 더 덮어놔서 그런지 세련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아이오닉 9에 최초로 도입이 된 듀얼 모션 액티브 에어플랩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주행 중에 속도에 따라서 열고 닫히는데 기존의 에어플랩과 비교했을 때 직선도 되고 또 회전으로 이중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하고요. 또한 공기 흐름도 조금 더 잘 좋게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PA 시스템 냉각에도 좋은 방식이라고 합니다. 아이오닉 9 측면부로 왔는데요. 아이오닉 9의 디자인 모먼트는 보트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기 흐름이 굉장히 좋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직선 라인은 거의 보이지 않고 곡선형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9 같은 경우는 공기 저항 개수가 대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0.259CD를 달성을 했다고 하고요. 이는 동급에서 거의 최고로 높은 공기 저항 개수를 달성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원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타봤었던 팰리세이드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을 공유하는 EB9보다도 조금 더 큰데요. 전장 같은 경우는 5060mm, 전폭은 1980mm, 전고는 1790mm, 마지막으로 휠 베이스는 가장 큰 3130mm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 D3E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물리 거울과 비교했을 때 공기 흐름이 약 4% 정도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아이오닉 5에 들어갔었던 것보다 디자인이 조금 다른 게 들어가서 그런지 신선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안쪽에는 이렇게 클리어 타입으로 방향지시 등이나 비상등을 켰을 때에도 이렇게 램프가 같이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휠이 굉장히 독특한 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캘리그라피 최고 트림입니다. 최고 트림 같은 경우는 21인치 휠이 적용이 되고요. 미쉐린 흡입형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타이어 스펙은 235에 45 타이어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승차감도 고려를 해놓은 차량인 것 같고요. 또 이게 스포크가 굉장히 많은데 약간 공력 형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또한 일반적인 휠과 비교했을 때 공기 저항 개수가 조금 더 좋아지도록 만든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충전부는 후방부에 위치합니다. 이렇게 딱 터치를 하면은 전동으로 개폐가 되고요. 400V는 물론 800V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350kW급 급속 충전 시에 10%에서 80%까지 약 24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픽셀 라이트로 전량을 볼 수도 있고요. 닫을 때에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누르면은 고급스럽게 닫힙니다. 이렇게 버벅거림 없이 디테일의 마감이 상당히 훌륭한 차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오닉 9 후면부로 왔는데요. 사실 후면부는 호불호가 가장 많은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호불호가 많을 정도진 않은데 이게 좀 사진빨이 안 받는 차량인 것 같긴 해요. 아무튼 후면부도 공기 역학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위에 루프에 보시면은 그 흔한 샤크핀 안테나도 없습니다. 아이오닉 9은 공기 저항 개수를 위해서 샤크핀 안테나도 제거하고 요거를 모조리 이 유리 쪽에 매립을 시켰다고 해요. 이런 것들도 신기술이 적용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부로 온 김에 트렁크 공간도 확인을 해볼게요. 트렁크 버튼은 제가 이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조금 더 옆쪽으로 가시면 버튼 보이시죠? 요걸 누르면은 열리는 방식입니다. 트렁크 개폐가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차박을 갔을 때에도 좋아 보이고요. 일반적인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는 908L를 가지고 있는데 2열까지 완전히 폴딩을 시켰을 때에는 거의 1300L가 넘는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면 2열을 포함해서 3열도 이렇게 전동식으로 폴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도 전동식으로 접혀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와, 너무 고급스럽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플로어 매트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적인 패브릭이 아니라 좀 뭔가 고급스러워 보이는 소재를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디테일이 상당히 좋아 보여요. 그리고 3열에도 이렇게 시트 벨트까지 같이 깔맞춤을 해놨기 때문에 디테일의 완성도가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짠! 이번에는 아이오닉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먼저 컬러가 굉장히 화사하지 않나요? 아이오닉 9의 실내 컬러는 총 5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차량 같은 경우는 머드 그레이와 크리미 베이지 투톤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화사한 컬러로 믹스 앤 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특히나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캘리그라피이기 때문에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천연 가죽과 비교했을 때 이런 자잘자잘한 이런 요철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고 고급스럽고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센터 쪽에 보면은 컵홀더와 다양한 기능들, 지문 인식과 함께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 있는 유니버셜 아일랜드 2.0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최대 190mm까지 이렇게 후방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양방향 암레스트라고 해가지고 보통은 이렇게만 열리잖아요. 근데 이게 산타페처럼 뒤에서도 열 수가 있습니다. 이는 차박을 했을 때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일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뒷면 쪽에도 수납 공간이 넉넉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뒷자리 사람들이 쓰기에 좋아 보입니다. 여기서 잠깐 아이오닉 9과 보스가 협업해서 만든 아이오닉 9의 신규 컬러인 셀라돈 그레이 매트를 입힌 스피커가 새롭게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는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그랜드 워커힐에서 진행하는 아이오닉 9 고객 전시 행사장에서 계약을 하시고 아이오닉 9을 출고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선착순으로 드린다고 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짠! 저는 아이오닉 9을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현재는 계속 신호가 걸리는 시내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아이오닉 9을 오늘 처음 타봤잖아요. 첫 주행 느낌은 상당히 안락하면서 플래그십 차량이 가져야 되는 덕목들 있잖아요. 가령 조용하고 안락하고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주행 감각, 이런 것들이 아이오닉 9에 그대로 이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제가 현대차의 플래그십 SUV인 팰리세이드 가솔린 차량을 시승을 했었는데,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좋긴 좋아요. 나쁜 건 아닌데 좀 애매한 그런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에 반해 아이오닉 9 같은 경우는 완전 새로운 차량이잖아요. 기존에 없었던. 그리고 이 GMP 일렉트릭 글로벌 모듈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차량 중에서 가장 큰 차량이기도 하고, 또 현대차 그룹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전기차 기술들이 싹 다 들어가 있는 그야말로 끝판왕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단 첫 주행 느낌이 너무 고급스러워요. 너무 고급스럽고, 현재 지금 신호 때문에 다시 또 이렇게 정차를 하고 있는데 시트 포지션이 정말 높습니다. 정말 높아요. 옆에 아까 팰리세이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팰리세이드 지붕을 보려면은 포터급은 타야지 볼 수가 있는데, 아니 웬걸 아이오닉 9을 타니까 팰리세이드 지붕이 보였습니다. 그 정도로 전고가 상당히 높고요. 또 본인 라인이라든지 전반적인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높아서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면은 전방 시야가 탁 트이기 때문에 가고속고 막히는 길에서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또 마침 혼다의 어코드 차량을 타고 이 행사장에 왔는데, 어코드 같은 경우는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막 가고서고 막히는 서울 시내길에서 앞에 뭐 누가 뭘 하는지 뭐 보이지도 않고 이거 왜 안 가나 이러면서 굉장히 답답했었는데, 아이오닉 9은 일단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높아서 그런지 시원시원합니다. 다만 이게 지금 정차 중인데도 불구하고 차선을 하나를 싹 다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형 플래그십 차량이다 보니까 덩치가 현대차 그룹이 가지고 있는 차량 중에서 가장 크거든요. 상용차를 제외하면. 그래서 그런지 전폭이 도로 하나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운전이 서투르신 분들은 조금 운전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아이오닉 9에서 가장 비싼 차량입니다. 아이오닉 9은 항속형이 있고 성능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4WD 성능형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트림은 총 3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최고 등급인 캘리그라피 차량을 타고 있고요. 또 6인승 차량입니다. 6인승은 참고로 149만 원이 7인승에 비해서 비싸고요. 거기에 넣을 수 있는 모든 옵션이 싹 다
다 들어가 있는 그야말로 아이오닉 9의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풀옵션이라서 그런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일단 뭐 실내 내장재부터 해서 뭐 실내 이런 퀄리티라든지 기능 이런 것들이 그냥 웬만한 차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아이오닉 9에는 전기차 주행 가상 사운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요거를 약하게 틀어놨거든요. 설정에 들어가면 사운드에서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요거는 기존의 전기차에도 가지고 있었던 건데 아이오닉 9만을 위해서 새로운 음향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전기차 사운드를 끄면은 지금 껐거든요. 그냥 조용합니다. 그리고 마침 옆에 또 이제 포터 차량이 있는데 보통 디젤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는 상용차들이 내 차 근처에 있으면은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근데 지금 정차 중인데 옆에 있는 포터 사운드가 거의 안 들리죠. 제가 이쪽에 지금 윈도우 내려볼게요. 포터 다시 닫아볼게요. 야, 도어가 완전히 닫혔을 때 차폐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올해 타봤었던 차량 중에서 차폐감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좋습니다. 지금 막 이렇게 막 공사 중인 도로가 노면이 굉장히 안 좋은 곳을 지나왔는데요. 이랬을 때 일단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캘리그라피이기 때문에 휠이 21인치가 적용이 됩니다. 일단 흡차음제가 적용이 되어 있는 흡입형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또 플로어 패널에도 흡차음제 면적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넣을 수 있는 모든 좋은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방금처럼 노면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좀 소음 같은 것들을 흡수를 해주고 있긴 한데 승차감 같은 경우는 안 좋은 노면, 지금 약간 맨홀 밟았거든요. 근데 속도가 붙고 나선 또 의외로 괜찮네요. 이게 저속에서는 노면이 안 좋은 곳에서 좀 약간 덜컹거릴 수가 있는데 속도가 붙으면 오히려 충격을 많이 흡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또 맨홀 밟았거든요. 이랬을 때 사운드로 조금 울려 퍼지긴 하지만 충격이라든지 노면의 디테일들을 탑승객에게 많이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9 같은 경우는 항속형 EWD, 그러니까 이 차량은 후륜 기반의 4WD를 지원하는 차량인데요. 일단 가장 기본 트림의 항속형 EWD를 구매하시면은 복합 주행 가는 거리가 530km 정도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국내 인증 주행 거리고 보통 실제로 타면은 요거보단 더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막 엄청 막 밟지 않는 이상 그래도 600km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지금 이제 고속도로 타기 전인데요. 배터리 74% 차 있고 주행 가는 거리는 지금 제가 공조 시스템은 사용을 하고 있지 않고 열선 시스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328km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제가 타고 있는 아이오닉 9 같은 경우는 주행 가는 거리가 가장 짧은 차량입니다. 왜냐하면은 얘는 성능형이기 때문에 마력도 내연기관 환산했을 때 420마력이 넘고 그러다 보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복합 501km가 나와요. 그러니까 100% 완충을 했을 때 501km를 갈 수 있는 건데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클러스터 안쪽에 보시면은 주행 가능 거리 가이드라고, 요거는 기아의 EV3에 선 적용이 되어 있었던 기능인데 미니멈과 맥스 얼마나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표시를 해줍니다. 맥스, 그러니까 최대 뽑을 수 있는 주행 가능 거리는 488km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가 74%인데 488km다. 그러면 100% 완충했을 때에는 거의 600km 정도 갈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는 110.3kW SK온 NCM 3원계 배터리가 적용이 됩니다. 아무튼 국산 브랜드의 전기차 중에서는 가장 용량이 큰 배터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주행 가는 거리가 굉장히 넉넉합니다. 뭔가 좀 풍족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드디어 고속도로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갑자기 왜 이렇게 신난 이유가 솔직히 가고서고 막히는 길에서는 차량의 성능을 느끼기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무려 내연기관 환산 시에 422마력을 가지고 있는 성능형 차량인데 가고서고 막히는데 어떻게 느끼겠어요. 편안하다, 시트 포지션 높다, 승차감 안락하다, 그 외에는 느낄 만한 요소가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고속화 도로로 나오니까 아우 좋습니다. 시원시원해요.
자, 일단 지금 회생제동 기능을 제가 레벨 3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스티어링을 뒤쪽에 보시면은 패들 시프트 보이시죠? 은색. 요거를 통해서 회생제동 감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꾹 누르게 되면은 오토 모드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토 모드는 내비를 찍었을 경우에 내비 기반으로 또는 이제 가고서고 막히는 거 이런 카메라로 한번 또 세팅을 해놔서 막히는 길에서는 회생제동을 조금 더 많이 보여주고 또 이제 좀 안 막히는 길에서는 회생제동을 조금만 이렇게 사용을 해줌으로써 전비를 올려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저는 이렇게 레벨 1, 2, 3보다는 오토 모드로 가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리고 원페달 드라이빙 모드인 아이페달 모드도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아이페달 모드로 세팅을 해놨거든요. 요랬을 때 쭉 엑셀레이터를 밟다가 떼는 것만으로도 이게 완전 정차까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와, 근데 야, 회생제동 개입량이 엄청납니다. 요거는 지금처럼 고속화 도로보다는 막히는 길에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고속도로로 왔기 때문에 아이페달 모드는 안 쓸 겁니다. 오토 모드로 세팅을 해 놓을게요. 현재 시속 95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요랬을 때 와, 진짜 아이오닉 9은 물론 저속에서는 모든 차들이 조용하긴 하지만 고속으로 갈수록 세그먼트가 작거나 또는 MBH 이런 실내 정숙도가 안 좋은 차량들은 점점 더 시끄러워지잖아요. 근데 아이오닉 9은 고속으로 갈수록 왠지 모르게 조금 더 조용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바로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내연기관에도 사실 들어가 있었던 기능이긴 하지만 아이오닉 9에 들어가는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은 전기차 특유의, 그러니까 엔진하고 뭐 변속기가 없다 보니까 바람 소리라든지 로드 노이즈라든지 옆에 있는 이런 뭐 디젤 차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차만을 위해서 새롭게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고속으로 달리는 데에도 불구하고 윈드 노이즈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100km 넘게 엄청 고속으로 달리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반하면 거의 안 들리는 수준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시속 80km로 주행 중이고요. 이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보면 요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럼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내려볼게요. 윈도우 닫아보겠습니다. 이게 윈도우가 완전히 닫혔을 때 되게 고급스럽게 닫혀요. 진짜 이제 수입차 중에서도 세그먼트가 높은 비싼 차들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아이오닉 9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조용해요. 그리고 플로어 패널에도 언더커버와 함께 흡입형 타이어와 함께 또 이제 뭐 발포, 실링 이런 것들을 많이 적용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로드 노이즈도 21인치 휠이 달려있는 차량을 감안한다면 거의 안 들립니다. 지금 약간 지금 막 공사했다 안 했다 막 이런 아스팔트 구간 있잖아요. 그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로드 노이즈는 진짜 21인치 휠을 달고 있는 차량 중에서는 역대급으로 조용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사실 제가 한번 녹음을 한 거를 컴퓨터로 다시 변환을 해서 여러분들이 스피커로 듣는 거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감각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지금 이 운전석에 앉은 저는 조용하다라고 느껴집니다. 특히 후륜 같은 경우는 유체를 사용한 하이드로 부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고무 부시에 비해서 하이드로 부시 같은 경우는 안쪽에 유체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안 좋은 노면 구간을 지속적으로 갔을 때 안쪽에 유체에서 흡수를 해주는 파이가 많아지기 때문에 잔여 진동을 조금 잡아줄 수 있게 되죠.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오닉 9 같은 경우는 대형 SUV 플래그십이다 보니까 사실 혼자나 둘이 타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없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큰 차를 아마 보통은 패밀리카로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2열의 승차감을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겁니다. 이게 전륜도 같이 사용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후륜만 하이드로 부시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2열과 3열 탑승객을 신경을 많이 쓴 차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발포 실링 같은 경우도 전륜보다 후륜 쪽에 더 많이 사용을 해놨고 후륜 쪽에 캘리그라피 한정으로 셀프 레벨라이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탑승객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짐을 많이 실었을 때 이 하체 처짐을 방지해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차고를 좀 자동적으로 세팅을 해줄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차는 진짜 다 같이 타는 패밀리카에 가장 잘 어울리는 차량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팅도 그렇게 잘 맞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는 지금 여태까지 에코 모드로 달렸다가 현재 마이 드라이브 모드로 변경을 해놨습니다. 스티어링 휠만 스포츠로 세팅을 해놨고요. 살짝 속도를 내면서 코너 구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톨게이트 빠지는 구간이라서 코너가 되게 급하거든요. 오, 지금 시속 70km로 코너로 돌아 나가고 있거든요. 오, 야, 이랬을 때 아니 이렇게 푹신푹신한 하체를 가지고 있는데 코너에서는 또 나름 룰링이 없이 차체 자세 제어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방금 이게 제가 이 하이패스 이것 때문에 말을 못했는데 와, 지금 스티어링 휠만 제가 이 서스펜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따로 세팅 안 해놓고 스티어링 휠, 그러니까 핸들만 스포츠 모드로 바꿔놓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와, 핸들에서 오는 신뢰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조향 감각이 보통 이런 대형차들 같은 경우는 좀 민첩한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아이오닉 9은 희한하게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 민첩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 지금 또 이제 코너 구간이거든요. 이렇게 딱 나갔을 때 와, 되게 안정적이다. 시트 포지션이 이렇게 높고 하체가 컴포트한데 코너에서 이 차체를 잘 잡아주기가 힘들거든요, 차량 세팅 자체가. 근데 아이오닉 9은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립력도 상당히 우수한 편에 속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4륜 구동 차량이거든요. 이 GMP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후륜 기반의 4WD를 지원합니다. 특히 이거는 항속형 같은 경우는 4륜이긴 하지만 후륜에서 구동되는 힘이 조금 더 크고요. 제가 타고 있는 성능형 같은 경우는 50대 50 구동 배분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전후륜의 구동 토크가 동일하다 보니까 코너에서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왜냐면 이게 전륜 기반으로 갈 경우에는 언더스티어가 발생이 되고 후륜 기반으로 갈 경우에는 오버스티어가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50대 50 배분으로 이렇게 구동이 되다 보니까 코너길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9은 구독형 서비스 중에서 가상 변속 사운드를 구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7단 자동 변속기 기반으로 가상 변속을 구현해 준다고 하는데요. 현대차 그룹에서는 아이오닉 5N에 최초로 도입이 된 기능이죠. 아무튼 아이오닉 9은 달리는 차도 아닌데 굳이 이런 기능을 넣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튼 요거는 지금 제가 세팅해 놓은 에코 모드에서는 세팅이 되지 않고 스포츠 모드나 노멀 모드를 했을 때 구현이 된다고 합니다. 말 나온 김에 제가 스포츠 모드로 한번 세팅을 바꿔보겠습니다. 현재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계기판이 레드 컬러로 바뀌면서 상당히 예쁘게 변했어요. 그리고 이게 가상 변속 시스템을 구현해 준다고 하잖아요. 한번 밟아볼게요, 제가. 이거 여러분 이거 사운드로도 들리는데 이거 약간 이렇게 그 변속되었을 때 업시프트 되었을 때 이렇게 탈캉 하는 그 변속 이거 혹시 느끼셨어요? 저는 느꼈거든요. 이거 너무 신기한데? 아니 이렇게 크고 컴포트한 차체에서 이런 변속 사운드를 구현을 해주니까 순간 이게 전기차가 아닌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거 너무 재밌네 이거.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계기판이 RPM 계기판으로 바뀝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변속기 없이 배터리, 모터, 감속기, 인버터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가상 변속 시스템을 구현을 할 필요도 없고 사실 이게 구현하는데도 굉장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와, 이렇게 큰 차체에서 이런 변속 시스템이 구현이 되니까 되게 이질적이면서도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을 보면은 레드존도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보면은 7000rpm부터 8000rpm까지 레드존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못 밟아서 너무 아쉽다 이거. 너무 아쉽다. 자, 지금 이렇게 예쁜 선셋과 함께 아이오닉 9을 타고 다니니까 너무 즐겁고 안락합니다. 약간 와인딩 도로를 주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스포츠 모드에 VGS를 실행을 시켜둔 상태입니다. 이랬을 때 일반적인 가속감으로, 그러니까 앞차와 뒷차의 속도를 흐름을 따라가면서 갔을 때에는 사실 뭐 변속 사운드 시스템이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이게 변속이 된다라는 게 크게 느껴지진 않는데, 아까 제가 기착지를 가기 전에 좀 엑셀레이터를 급하게 밟았을 때 그때는 진짜로 변속기가 달려있는 내연기관을 탄 것처럼 뭔가 변속이 딱딱 느껴졌습니다.
좋습니다. 이 변속 충격을 인위적으로 낸다는 게 전기차에서 구현하기가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성능 차량에 주로 적용이 되는데 아이오닉 9은 비록 성능형이긴 하지만 아이오닉 9 자체가 좀 주행 질감이 스포티한 차량은 아니거든요. 편안하고 고급스럽고 안락함을 추구하는 차량인데 이러한 기능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독특합니다. 독특해요. 여기서 패들 시프트를 한번 이용해 볼까요? 오! 와, 이게 원래 패들 시프트가 회생제동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잖아요. 근데 스포츠 모드에 VGS를 실행을 시키니까 여기 단수가 표시가 됩니다. 지금 4단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7단 자동 변속기 기반으로 들어간다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제가 3단으로 한번 다운시프트 해볼게요. 오! 지금 RPM 높아지면서 이거 소리 들리세요 혹시? 이게 제 귀에는 들리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자, 업시프트 한 다음에 쭉 가고 있거든요. 이게 들리시는지 안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오, 엄청 재밌습니다. 지금 현재 4단으로 가고 있고요. RPM은 3,500을 써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시프트. 우와,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이 단수가 아이오닉 9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와, 다시 한번 업시프트 쭉 가니까 다시 또 3000rpm으로 잡아주고요. 여기서 탑기어인 7단 써볼게요. 7단으로 써보니까 RPM을 2100 정도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 이게 패들 시프트로 막 업시프트, 다운시프트 하니까 진짜 이 변속 조경이 살짝살짝씩 느껴지면서 사운드도 뭔가 윙윙 하면서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데요. 여기서 다운시프트. 오. 야, 이게 진짜 신기합니다. 사실 전기차에 들어가는 가상 변속 시스템을 아이오닉 5N에서 느껴봤거든요. 근데 5N은 서킷을 달리는 고성능 차량이다 보니까 조금 더 극적인 변속 충격과 함께 사운드 같은 것들도 진짜 RPM이 올라가는 것처럼 막 왕왕 소리가 났는데 아이오닉 9은 5N에 비해서는 조금 느낌들이 뭔가 좀 컴포트합니다. 뭔가 작아요. 약간 소극적이라고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전기차에서 느끼지 못했던 기능들이기 때문에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확실히 저는 지금 항속형이 아닌 성능형의 아이오닉 9을 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상 변속 시스템까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와,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진짜. 이게 달리는 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달리게 만듭니다. 자, 이번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을 시켰습니다. 아이오닉 9은 고속도로 주행보조 2와 차선 유지보조 2 등 최신 ADAS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직접식 그림 감지 시스템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원래 편하던 차가 이렇게 주행보조 시스템과 함께 하다 보니까 더 편합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9은 내연기관 차량이 아닌 전동화 차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생제동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속도에 따라서 회생제동 개입량을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도 운전 중에 너무 편리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터널 들어온 김에 막간을 이용한 앰비언트 라이트, 이 대시보드와 크러쉬 패드에 이렇게 반사가 되면서 상당히 은은한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아무튼 회생제동 개입량을 속도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사용을 해주기 때문에 차가 알아서 가감속을 해준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렬해요. 이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을 안 시켰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우회전 차선이라든지 좌회전 차선이라든지 아니면 곡선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빠지는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인식을 해서 회생제동 개입량을 좀 적극적으로 조절을 해주다 보니까 운전이 너무 편리해요. 그냥 차가 알아서 가준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체가 워낙 커서 차선 하나를 다 잡아먹고 다니긴 하지만 차선 보조 기능이 꽤나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중앙 쪽으로 잘 붙어서 가주려는 노력이 보이고요. 핸들 보조도 마찬가지로 꽤 잘 따라오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게 플래그십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ADAS 기능들이 뭐 아래급에 들어가는 거하고 조금 차이를 두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탔을 때에도 이렇게 차선 중앙을 유지해주는 능력이 꽤나 똑똑합니다. 꽤나 똑똑해요. 야, 언제까지 이거 잡으냐라고 이거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근데 핸들을 잡으시오. 그립 감지 시스템은 요게 좋죠.
토크식이면은 내가 이렇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고 핸들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핸들을 잡으라 그래서 약간 화날 때가 있는데 이렇게 그립 감지 시스템은 그럴 일이 없어서 정말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팰리세이드와 마찬가지로 아이오닉 9에는 생성형 AI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번 물어볼게요. 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갖고. 오늘 미세먼지 농도 알려줘. 오늘 미사동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보통이에요. 오, 보통 다른 차량들은 생성형, 그러니까 자연어를 인식하지 못하면은 미세먼지 알려줘 했는데 갑자기 날씨 알려주거든요. 오늘 최고 온도, 최저 온도, 뭐 구름의 유무 그 정도만 알려주는데 제가 미세먼지 농도만 말했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런 게 바로 자연어까지 학습이 가능한 생성형 AI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편리한 것 같아요. 어우,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행 가능 거리를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오늘 제가 거의 한 170km 정도를 운행을 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는 배터리가 한 76% 정도 차 있었는데 지금은 59%가 차 있습니다. 제가 좀 고속도로를 주행을 하다 보니까 막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좀 밟고 막 그랬어요. 친환경 차량들은 고속주행 또는 밟으면 밟을수록 주행 가능 거리와 전비가 많이 떨어지죠. 특히나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4륜 구동, 휠 4개가 모두 다 구동이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전비에 불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8%일 주행 가능 거리가 258km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이제 복합적인 주행 가능 거리를 나타내고요. 여기서 주행 가능 거리 가이드를 보게 되면은 맥스는 379km를 갈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58%가 차 있지만 370km 정도를 더 갈 수 있다라는 뜻인 거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성능형이기 때문에 가득 충전을 하더라도 501km가 나오는데 그보다는 훨씬 더 잘 나오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비도 대형 차량임을 감안한다면 꽤 준수한 편인 것 같아요. 짠! 이번에는 아이오닉 9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아이오닉 9의 가장 상속이라고 볼 수 있는 2열에 타서 그런지 공간적인 측면에서 여유로움과 안락함이 상당히 많이 느껴집니다. 일단 공간 같은 경우는 앞자리 시트를 제 운전 포지션으로 맞춰놨고요. 그랬을 때 레그룸은 거의 3뼘 정도가 나오고 헤드룸은 지금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한 뼘 반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타봤었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중에서는 가장 넓은 차량인 것 같아요. 그리고 팰리세이드보다도 실제 2열 공간이 훨씬 더 넓습니다. 참고로 아이오닉 9은 동급 차량 중에서 가장 넓은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휠베이스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실내 공간이 증폭이 되고요. 특히나 휠베이스 안쪽에 있는 2열 같은 경우는 전축과 후축이 좀 더 멀어졌기 때문에 승차감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지턱 넘었는데요. 이렇게 방지턱이라든지 둔턱 같은 구간을 넘었을 때 1열도 제가 에어서스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2열은 진짜 더 좋습니다. 진짜 더 좋아요. 한 번 더 넘어볼게요. 딱 봐도 제가 편안하게 느껴지죠. 한 번 더 있습니다. 여기 방지턱 부자예요, 완전. 이렇게 방지턱을 넘었을 때 방지턱이라는 거를 넘었다는 거를 알 수는 있지만 불필요한 충격이라든지 자잘자잘한 잔진동들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세팅을 물컹하게 해놓으면 잔진동이 들어올 법한데 둔턱을 한번 넘고 나서 잔진동이 아예 없어요. 1열도 너무 편안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2열이 훨씬 더 편안합니다. 아이오닉 9은.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독립 시트, 2열 독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6인승이라서 지금 굉장히 공간적인 측면도 좋긴 하지만 이렇게 옆에 보시면은 마사지 시트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원을 꾹 누르면은 액정창이 뜨면서 모드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진동이 갑자기 막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아이오닉 9에 들어가 있는 2열 마사지 시트는 사람의 체형을 분석해서 최적화된 맞춤으로 요출을 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마사지를 받고 있는데 와, 이 마사지 시트가 신형 카니발에도 들어가 있고 신형 팰리세이드에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마사지 되는 강도는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시트가 넓고 편해서 그런지 아이오닉 9이 훨씬 더 편안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계속 이제 방지턱을 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한 요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시끄러우니까 이 마사지 시트는
다시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방에 보시면 이게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듀얼 모니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캘리그라프에서 기본으로 주진 않고 현대 액세서리를 추가로 구매를 하셔야지 들어가는 건데요. 만약에 2열에 좀 어린 자녀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디스플레이를 추가하시면 OTT 서비스라든지 뭐 핑크퐁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옵션 상태를 캘리그라피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수동식 썬 커튼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컵홀더도 총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쪽에도 약간의 수납 공간들이 안쪽에 구석구석 있기 때문에 자잘한 잡템이 많으신 분들은 확실히 편안할 것 같아요.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전방 시야가 안 그래도 좋은데 더 좋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전방부에 보시면은 듀얼 콘솔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박을 했을 때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아이오닉 9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프렁크는 이 앞쪽에 88리터가 위치해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고무 소재로 실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감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참고로 적재는 20kg까지 보관이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고요. 이게 밀폐가 정확히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고무 실링들도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흡차음재의 면적도 상당히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플래그십 차량이기 때문에 MBH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가격 같은 경우는 기본형은 6,715만 원부터 시작이고요. 제가 시승한 차량은 아무래도 풀옵션에 또 이제 성능형 차량이기 때문에 모든 옵션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차량 가액은 8,500만 원이 넘습니다. 다만 보조금 50% 지급 구간 내에 속하기 때문에 기본 트림을 구매하신다면 서울 기준으로 6,300만 원대 정도로는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이 넓은 대형 전동화 SUV를 보시는 분들에겐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